예, 이번 시간에는 NOS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요 NOS 과목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한 1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TCP/IP가 17문제가 나오죠. 17문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일반 과목이 네트워크 일반 과목이 10문제가 나오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이제 열심히 해두셔야지 TCP/IP라든지 NOS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게 될 네트워크 운영기기죠. 네트워크 운영기기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제 강의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근데 제가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상당히 좀 상세하게 예, 그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TCP/IP라든지 또는 NOS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게 될 네트워크 운영기기라든지 이런 과목들 공부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다 연관이 있고요. 네트워크 일반 과목 열심히 하신 분들이 TCP/IP라든지 NOS에서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앞에 네트워크 일반 과목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NO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제 기본적인 그 운영 체제, 예를 들면 뭐 윈도우라든지 또 리눅스라든지 즉 유닉스죠, 유닉스라든지 이런 운영 체제에다가 네트워크를 그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한층 더 강화시킨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OS에 대한 개념부터 좀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좀 개념을 익혀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이라든 부분, 이제 실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 계정과 계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S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컴퓨터 간의 이제 통신을 위해서는 그 통신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도구는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랜 카드가 이제 필요하죠. 랜 카드 그렇죠? 랜 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컴퓨터에 랜 카드가 설치가 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케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통신 장비 그렇죠? 랜 케이블 랜 카드가 있으면 랜 케이블이 필요하죠. 아, 이런 케이블 등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들을 운영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 OS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또 네트워크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여러분 이제 요즘 OS에는 뭐 네트워크가 안 되는 OS가 없죠. 그렇죠? 다 그 OS 안에는 네트워크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보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어떤 새로운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뭐 네트워크 공유라든지 하려면 프린터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간의 어떤 파일 같은 거 공유를 하려면 보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때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인증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정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어떤 그 보안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 그, 그, 그 네트워크상의 어떤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 체제를 우리는 그 NOS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네트워킹 운영 체제라고 하죠. 요즘에 근데 네트워킹을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다 OS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NOS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을 좀 더 강조한 그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그쵸? 이제 네트워크 하게 되면 예,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물론 방식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말고 피어 투 피어 방식도 있겠지만 P2P라고 그러죠. 자,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를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원활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원 공유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 클라이언트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관리를 각 클라이언트의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을 가지고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정을 만들고 이런 서버에서는 이런 계정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어, 그 네트워크상의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 운영 체제를 우리는 NOS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흔히 이제 파일 서버라고도 불리고요. 주로 자원 공유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NOS는요, 이제 그 네트워크가 이제 발달된 거는 이제 유닉스 체제의 OS였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닉스 운영 체제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기능을 상당히 특화해서 어, 그 보강한 좀 특화시켜서 네트워크를 좀 특화시켜서 보강한 어떤 그런 OS로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는 이제 NOS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 우리가 그 랜을 그 구축을 하면서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죠. 이런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어떤 케이블링 이제 랜선이라고 하는 이런 케이블링만을 일단 변경을 한 게 아니죠.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오픈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주변 장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파일 공유, 그렇죠? 파일 공유 또는 주변 장치라든지 하드웨어 같은 걸 공유를 하게 된 것이 그 랜에 있어서 어떤 랜 환경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큰 어, 그 특징 또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랜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랜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이런 파일 공유, 그 다음에 주변 장치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일명 오픈 클라이언트의 어떤 서버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랜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부터 네트워킹 기능이 어떤 특화가 되고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이런 기능을 갖다가 보강한 이러한 그 운영 체제가 바로 NO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NOS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예전에는 NOS가 이제 NOS 예전 같은 경우에는 NOS와 OS를 별도로 판매를 했어요. 별도로. 최근에는 뭐 NOS, OS 이런 것들을 어, 거의 뭐 이제 별 구분 없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NOS랑 OS를 별도로 판매를 해서 기존 OS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윈도우 95라고 윈 95
윈도우 9는 이런 그 네트워킹에 대한 기능이 그렇게 이제 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뭐 윈도우 9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 계정 관리라든지 계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이런 그 정책들이 다 윈도우 7, 요 최근에 윈도우 7, 윈도우 뭐 8, 다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근데 별도로 또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S를 이제 구분하는 어, 그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근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운영 형태별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그 피어 투 피어, P2P라고 그러죠. 피어 투 피어 방식.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앤 서버. 이런 그 방식으로 그냥 구분을 하는데 그냥 그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피어 투 피어는 뭐 1대1 그 방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PC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식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이제 완전히 서버는 서버, 클라이언트로 해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아, 하나의 서버에 어떤 집중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긴 합니다만, 그다지 이제 큰 그 분류 방법은 뭐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한 분류 방법 외에는 어, 그다지 뭐 이렇게 따로 NOS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류 방법을 뭐 따로 제시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 피어 투 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원의 활용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안상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 대 서버라고 하는 이런 어, 그 전통적인 그런 개념 이 방식은 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불안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보안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보안의 취약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의 단점은 이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최소한의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 환경은 적어도 이와 같이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 관리자가 필요해요. 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버의 플랫폼에는요, 그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품별을 보면은, 네데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그래서, 네데오 제품이, 버전이 이제, 네데오 버전 2. 그 다음에 버전 2대, 버전 3, 버전 4, 버전 5 해가지고 이건 이제 노벨사에서 개발한 그런 그 네트워크 운영 체제로 보시면 되고요. 어, 대부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제 랜카드예요. 랜카드. 그 NIC라고 그러죠. 예, 랜카드에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품으로는 뭐 유명하죠. 유닉스. 예, 전통적인 이제 벨사에서 이제 개발한 시스템 V로 시작을 했다가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리눅스, 전부 다 유닉스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상당히 이제 뭐 다중 사용자라든지 다중 작업이 가능한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강력한 그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NOS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NOS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S4, 윈도우, 그렇죠? 윈도우 NT, 그렇죠? 윈도우 NT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그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그 음,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MSI의 제품 윈도우즈 NT가 있습니다. 자, 뭐 언제 우리가 이런 그 NOS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어,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보안적인 측면, 그죠? 이제 해당 그 자원에 대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가 됐고 이런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계정. 그래서 이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 어, 그 사용자에게 계정을 만들고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정이 인증이 되면 해당 그 운영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NOS에는 이런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계정과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먼저 주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보면은 윈도우와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윈도우는 그 윈도우 NT 또는 이제 윈도우 2000 계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윈도우 2000부터 이제 이런 그 NOS에 대한 개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서 계정이라고 하는 계정 관리가 어, 그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러면 계정이란 부분을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로컬 사용자 계정, 즉 이제 사용자 계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가 임의로 등록하는 계정으로 사용자는 계정이 존재하는 서버로만 로그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정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눅스에는 루트라고 하는 최고 관리자가 있듯이 윈도우에서는 이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장 계정이 있어요. 내장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이건 최고 관리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정을 만들어서 해당 어, 일종의 아이디어 같은 거죠. 일종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일반 사용자가 해당 그 서버에 있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제공 받으려면 서버에 있는 그 자원들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 서버에 로그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계정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 로컬 사용자 계정으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된 서버전만 액세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예, 그 로그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이디를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음, 계정 만료 기간을 두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컬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요. 윈도우 2000 설치 시에 관리자가 등록하지 않아도 미리 등록되는 계정으로 삭제라든지 수정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윈도우즈 2000 같은 경우에는 내장 계정으로요. 밑에 나오네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라고 하는 계정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관리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윈도우즈에 설치한 사람이
이제 주로 관리자가 되죠. 그래서 그 관리자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이 계정을 가지고 이제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제 루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거나 계정 정보가 시스템 설정과 연동되어서 해당 계정의 권한이나 설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 사용자 계정은요,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거나 계정 정보가 시스템 설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의 권한, 그 내장된 계정의 권한이나 설정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장 사용자 계정에는 이와 같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그 다음에 뭐 게스트 어, 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에브리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계정들이 있습니다. 내장 계정들이 있어요. 자, 먼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보면 일반 사용자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의 구성원이 되면 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 계정자 그룹이 있어요. 어드미니스트 그룹. 그럼 이 어드미니스트 그룹에 어, 이제 관리자 그룹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드미니스트 그룹의 구성원으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자와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 계정과 아이디가 달라서 관리자는 될 수는 없지만 실제 서버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의 구성원이 되면요. 그 권한은 이제 사용자 계정 추가 및 삭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 계정 추가라고 하는 건 일반 사용자를 말하는 거죠. 즉 로컬 사용자, 로컬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설치도 가능하고 디스크 포맷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관리자의 권한을 어,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오퍼레이터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룹 구성원은 파일 사용 권한에 관계없이 컴퓨터 파일을 백업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로그원이라든지 시스템 종료와 재부팅 수행이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재부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이런 종료라든지 재부팅 이런 설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정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백업이나 복원에 관련된 그, 어, 수행은 가능하나 설정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백업 담당자의 권한을 위임을 받는 거죠. 그죠? 백업에 관련된 이런 담당을 위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업 오퍼레이터스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룹.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금 전부 내장 그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장 사용자 계정이 아니라 이건 그룹입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스 그룹이 있는데 파워 그룹이 있는데요. 파워 유저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그룹 구성원은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삭제할 수는 있는데 계정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대한 수정 삭제 권한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계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에는 뭐 장치 드라이버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프린터 설치 등의 어떤 관리자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다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계정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대한 수정 삭제 권한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에 대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워 유저스는요 앞에 있는 이 백업 오퍼레이터스 그룹과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라고 하는 그룹 있죠. 그 그룹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일 소유권을 갖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기서 이 파워 유저스 그룹은 요 백업 오퍼레이터스 그룹과는 다르게 이
파일 사용에 관한, 즉 백업이나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이런 보안, 그리고 프린터 설치, 이러한 권리자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퍼레이터스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저스 그룹이 있습니다. 이 유저스 그룹은 이 유저스 그룹 구성원은 응용 프로그램 또는 로컬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요. 로그아웃 및 화면 잠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설정 같은 거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설정 변경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저스 그룹이라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설정 변경은 하지 못하고요. 권한은 로컬 그룹 생성, 자신이 만든 로컬 그룹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그 정도의 권한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게스트 그룹은 임시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의 어떤 제한적 기능을 사용하면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일반 사용자를 게스트 그룹에 등록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사용과 종료는 가능하지만 어떤 다른 사용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리온 그룹이 있는데, 에브리온 그룹은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의 계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모두 에브리온이 되는 거고요. 그룹 관리에서는 볼 수 있는데 접근 권한 설정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그룹들은요. 따라서 이제 보시면 지금 쭉 보시면 어, 내장 그룹의 종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리고 백업 오퍼레이터스, 그리고 파워 유저스 그룹, 유저스 그룹, 게스트 그룹, 그 다음에 웨브리온 그룹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어, 계정에 있어서 로컬 사용자 계정 구분은 로컬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내장 사용자 계정, 이미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계정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도메인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빠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계정의 구분은 로컬 사용자 계정, 즉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용자, 그쵸? 그래서 이제 서버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 그래서 일반적인 계정은 모두 이 로컬 로그인 사용자 계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장 사용자 계정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그 그룹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내장 사용자 계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장 사용자 계정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고요. 그 그룹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드미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건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S가 없습니다. 예.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익명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이런 계정, 이런 내장 계정은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 계정 사용자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AS라는 거 배웠었죠. 자율 시스템, 뭐 자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어떠한 그룹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룹되어 있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A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떤 도메인 사용자 계정을 인증받아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그룹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모든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도메인 유저 어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계정을 구분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로컬, 여기 보시면 L이 빠졌네요. 예. 로컬, 로컬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내장 사용자 계정, 내장 사용자 계정, 그리고 도메인 계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내장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게스트, 그리고 또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은. 예. 그리고 내장 그룹의 종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백 오퍼레이터, 파워 유저스, 그리고 유저스, 게스트, 에브리원, 이렇게 이제 그룹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